현재 우리 인류의 최대 도전은 바로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이 계속 퍼져만 가는 온갖 만성병입니다. 예를 들면 통증, 불면, 고혈압, 심장병, 비만, 당뇨, 그리고 다양한 뇌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병에 대해서 지금 병원에서는 잠시 증세만 다룰 뿐 병의 원인도 해명하지 못하고 철저한 해결책은 더욱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만성병은 환자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치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만성병 환자들을 치료해 왔지만 확실하게 얻은 결론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지금까지 써온 온갖 방법들은 오로지 증세만 잠시 다룰 뿐 병을 고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만성병을 철저히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까지 써온 방법 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길을 돌려 지금까지 의학상 중시하지 않던가 또는 아예 무시된 구석에서, 그러니까 의학적 맹점이겠죠. 거기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내고 그리고 성공적인 신뢰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바로 이 의학적 맹점이 현재 만성병이 기승을 부리고 불치병으로 남아있는 원인임을 증명할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유심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정력이 넘치는 분들은 어딘가에서 만성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 노인들은 보편적으로 정력이 부족한데 그들은 공교롭게도 제일 쉽게 만성병에 걸려요. 정력이 부족하다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것은 신체에 산소가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세요. 혈액에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신체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이 두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명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산소가 혈액에 남아있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산소가 오로지 혈액으로부터 우리 신체에 넘어가야 우리의 신체는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혈액이 산소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우리 그 신체가 그 산소를 제대로 얻을 수 없으면 우리의 신체는 역시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왜서 제가 특히 산소를 끄집어내서 강조할까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신체의 어느 조직이든 일단 산소가 부족하면은 자체의 기능에 꼭 차질이 생깁니다. 이 차질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일치하게 합의된 관점이 있는데 바로 만병의 원인이 저산소증이라는 점입니다. 저산소증이란 바로 신체의 조직세포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인들이 쉽게 만성병에 걸리는 원인이 바로 저산소증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이 주장은 아마 많은 분들의 이분을 끌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저희 주장대로 저산소증이 만성병의 원인이라면 산소호흡기를 달아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만성병이 너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닌가? 어찌 불치병으로 된단 말인가? 하물며 제가 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잖아요. 의학상 무시된 구석에서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면 저산소증이 과연 의학적으로 무시되었단 말인가? 저희 답변은 이렇습니다. 노인들은 분명히 산소가 보편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점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산소가 충분하다면 에너지가 충분히 생성되기 때문에 나이를 막론하고 꼭 기력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기력이 부족한 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세요. 의사들은 노인들을 기력이 넘치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산소 호흡기를 달았다 할지라도 기력이 넘쳐지지 않습니다. 사실 의사들은 노인들이 왜서 산소가 부족하는지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노인들의 기력을 넘치게 해서 만성병을 고치는 법이 아예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병원에서 저산소증을 아예 무시해 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저희 지난 10여 년 동안 모아진 경험을 보면 신체가 충분한 산소를 얻으면 거의 모든 만성병이 저절로 나아지고 기력도 좋아집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빈혈이 아닌 이상 혈액이 가진 산소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는 혈액의 산소 함량을 확실하게 한결더 올려줍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빈혈이 아니고 산소를 호흡해도 기력상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 없지요.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심지어 산소 호흡기를 써서 젊은이들보다 혈액의 산소 함량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신체는 역시 기력이 부족하다. 듣기에 이상한 것 같죠? 사실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혈액은 가지고 있는 그 산소를 제대로 풀지 못해서 산소는 신체로 잘 넘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산소를 호흡해도 신체가 여전히 저산소증에 빠져 있다. 혈액이 산소를 풀어넘기는 절차는 꽤나 복잡하고 또 되게 쉽게 차질이 생깁니다. 이 점을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혈액이 가지고 있는 그 산소를 잘 풀어서 신체의 조직 세포들에게 충분한 양을 넘길 수 있다면 신체는 당연히 나이를 막론하고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도 기력이 넘쳐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신체도 젊어지고 쉽게 만성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었지만 신체 보강을 잘해서 정력이 좋으신 분들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젊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만성병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액과 산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만성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산소증이고, 그리고 저산소증을 빚어내는 제일 흔한 원인은 혈액이 산소를 제대로 풀 수 없어서 결코 혈액의 산소 함량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빈혈 현상이 많지 않으니까 빈혈이 아니면 거의 모든 사람이 혈액에 충분한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이 산소를 풀어서 조직 세포들에게 넘기는 이 절차는 옛날부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순간까지 병원에서 줄곧 무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해서 만들어진 저산소증은 의학적으로 발견되지 못하고, 따라서 이런 저산소증이 빚어낸 만성병은 당연히 불치병으로 남아 있어야죠.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저의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면 두 개의 전형적인 예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혈과 고산 반응입니다. 이 두 경우는 신체를 저산소증으로 몰아가는 제일 전형적인 예인데 흔히 보이는 모든 만성병을 죄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지럼증, 두통, 불면, 귀울림, 꿈이 많아지고 기억이 떨어지고 집중이 되지 않고 막 가슴이 떨리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소화 기능이 내리고 변에 차질이 생기고 간혹 혈당이 오를 때도 있고 혈압이 오를 경우도 있고, 어쨌든 모든 만성병이 유발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세가
빈혈이 고쳐지든가 또는 고산지대를 떠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치유되든가 개선됩니다. 이 현상은 저산소증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만성병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도리를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막론하고 일단 산소가 부족하면 기능상 차질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만성병이고, 그리고 각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 때는 나타나는 증상도 당연히 다르겠죠. 다시 말해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똑같이 저산소증이지만 피해를 가진 조직이나 기관이 다름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다. 반대로 병든 조직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지만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바로 저산소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약 어떤 병의 그 원인이 확실치 못할 경우 무조건 저산소증이라 치고 조치를 취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저산소증은 제일 많이 존재하고 또 제일 쉽게 발생됩니다. 이 점은 이 강의의 뒷부분을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둘째, 건강의 최우선 조건이 바로 충분한 산소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산소증으로 취급해서 신체로 하여금 산소를 많이 얻게 하면은 우선 신체 보강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병이 나아지면은 병의 원인이 저산소증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저산소증이 해결돼도 그 병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더 깊은 원인을 계속 찾으면 됩니다. 병의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먼저 저산소증의 가능성을 항상 먼저 고려하고 그 뒤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의학상 계속 저산소증을 너무 무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여 년 동안 의학기술이 막 엄청난 발전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만성병의 원인이 줄곧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저의 우회 설명에서 보다시피 만성병과 건강 사이의 차별점은 단순히 산소가 충분하냐 아니냐입니다. 평소에 신체를 보강한다는 말은 사실 신체대로 더 쉽게 더 많은 산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보강하는 데 유효한 모든 방법은 만성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아주 유효합니다. 본격적으로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선 6개의 병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인차 보실 텐데 저산소증이 해결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변화가 몸에 찾아옵니다. 아래에서 언급된 모모 소프트젤의 역할은 바로 혈액으로 하여금 더 쉽게 더 많은 산소를 풀어서 신체의 조직세포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업적 냄새를 덜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제품의 진실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20세 초반인데 개인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건강식품을 먹은 적 있다. 예를 들면 인삼, 영지, 티베트산의 샤프란, 그리고 수입품인 나토와 아스타잔틴이 있다. 이 제품들은 모두 다소 효과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아스타잔틴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지만 모모 소프트젤처럼 효과가 빠르지 못하고 시간도 오래지 못하고 효과도 넓지 못하다. 모모 소프트젤이 나에게 가져온 건강 효과는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탈모, 뇌열, 온몸이 쑤시던 증세, 피곤증, 집중력 부족, 식욕 항진 등 여러 면에서 호전을 가져왔다.
원래 러닝머신 위에서 구급 속도로 30분 달리면 숨이 차서 못 견디었는데 어제는 30분 뒤에도 계속 뛰고 싶었다. 그리고 이튿날 종아리도 아프지 않았다. 이 모든 게 산소가 충분해진 표현이 아닌가? 바로 뭐뭐뭐뭐 소프트젤의 효과가 아닌가? 하나의 열쇠로 하나의 자물쇠를 열지만 뭐뭐뭐뭐 소프트젤은 건강의 자물쇠를 여는 만능 열쇠이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한 병 넘어 드셨다. 수면이 많이 좋아졌고 얼굴색도 좋아졌다. 다시는 피곤하지 않고 심장도 떨리지 않고 혈압도 정상을 잡았다. 나는 너무 기쁘다. 그 전에 아버지의 불면 때문에 숱한 돈을 썼어도 소용이 없던 것이 이름도 나지 않는 뭐뭐뭐뭐 소프트젤로 큰 문제를 해결하였다. 세 번째로 불면과 우울증이 4, 5년 되었다. 수많은 초약, 화학약, 건강식품을 먹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처음 먹을 때는 속았다 하는 각오를 하고 시험으로 삼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먹던 첫날부터 반응이 생겼다. 머리가 어지럽고 심한 피곤증이 찾아왔고 손도 몇 번 떨렸고 밤에는 꿈이 오히려 많아졌다. 호전되는 과정에서 원래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꼭 어떤 변화가 온다고 고객 상담 받아서 알았다. 며칠 더 먹으니 우울증과 초조감이 많이 덜어졌고 나는 화학약을 아예 끊었다. 계속 먹어갈 텐데 완치되기를 바란다. 다음은 이 환자분이 반달 뒤에 추가한 피드백입니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만난 것이 참말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신체가 분명히 좋아졌다. 입맛도 좋아졌고 수면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네 번째로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한 병 먹었다. 수면도 깊어지고 꿈도 사라졌다. 귀 울림도 멎었고 허리도 많이 편해졌다. 허리와 배의 살도 많이 내렸고 체중도 가벼워졌다. 원래 배가 고프던 현상이 없어졌고 매일마다 정신은 맑고 좋다. 나는 수출업을 하고 있는데 시차의 관계로 자주 야근을 해야 한다. 옛날에는 많이 졸렸지만 지금은 정신도 좋고 정력도 넘치고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원래 비위가 안 좋았는데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는 첫날 반응이 컸지만 3일 뒤에는 가라앉았다. 변비증도 사라졌다. 다섯 번째로 나는 어려서부터 쉽게 배가 고팠다. 나의 기억 속에는 항상 먹는 일이 걱정거리였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언제나 음식 시간이 되지 않아도 배가 고프고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더 쉽게 배가 고팠다. 때로는 분명히 아침에 많이 먹었는데 점심에 배가 고파서 서 있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별 이상이 없었다. 혈당이 4.9 정상 수치다. 그런데 배가 계속 고프던 게 골 때린다.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먹은 지 한동안 되었다. 지금은 그런 배고픈 증세가 많이 덜어졌다.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역시 배 고프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모진 느낌은 아니다. 처음에는 혹시 정신적 영향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는데 벌써 2주 지났는데도 계속 그 느낌이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 하나님, 혹시 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가 아마 철저히 해결된 것 같다. 이 제품의 발명자에게 아주 고마운 생각을 가진다. 여섯 번째로 뭐뭐뭐뭐 소프트젤을 2년 동안 먹어왔다. 올해의 신체 검사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간장의 낭종이 작년은 4개였는데 올해는 1개로 줄어졌다. 콩팥의 낭종은 2개였었는데 완전히 사라졌다. 지방간은 원래의 음중급에서 중급으로 내려왔고 심실조기 박동이 사라졌고 체중이 5kg 내렸다.
이는 중국인이 발명한 세상 최고의 건강식품이다. 이상 소개해드린 예를 보시다시피 산소를 푸는 절차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 절차가 순조로우면 신체는 충분한 산소를 얻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온 몸의 조직세포들이 과연 충분한 산소를 얻으면 환자들을 시달리던 거의 모든 만성병은 저절로 개선됩니다. 이 사실은 또 저산소증이 바로 거의 모든 만성병의 공동 원인임을 증명해 주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몸에서 충분한 산소를 얻으니 여러 가지 만성병이 나아진다. 그러면 만성병의 원인이 당연히 저산소증이야 되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성병을 유효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왕 썼던 방법 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혈액이 산소를 푸는 절차는 바로 지난 100년 넘은 긴 시간 동안 계속 무시해온 의학적 맹점입니다. 이런 맹점이 있으면 이와 관련된 저산소증도 무시되겠죠. 예를 들면 노인들이 분명히 산소가 부족하지만 의학상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맹점이 있으면 이와 관련된 만성병은 치유될 리가 없고 그 마구 퍼지는 기세도 막을 수가 없겠죠. 생생한 신뢰를 든다면 지금 거의 모든 노인병은 불치병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신뢰를 보시다시피 만성병의 치유는 어렵지 않아요. 단 중요한 것은 의학적 맹점을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신뢰가 많습니다. 뒤에 가서 더 많이 소개해드리죠. 그리고 제가 흔히 보이는 저산소증을 대충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단순히 혈액 문제로 빚어진 저산소증. 제가 지난 10년 넘어 관찰해온 결과 이런 저산소증은 보통 쉽게 해결됩니다. 의학적 맹점을 해결해야 하고 적혈구 발육에 필요한 모든 영양들을 몸에서 항상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영양이 충분하려면 음식 습관이 과학적이어야 하고 위장이 든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저산소증은 혈액 유동량이 부족해서 빚어진 저산소증인데 제일 흔히 생기는 경우가 미소순환 장애입니다. 이런 경우의 형성과 해결책은 꽤나 복잡한 편인데 뒤에 가서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